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시간입니다. 배움이 일자리다. 브라보 유얼 라이프. 한국폴리텍대학과 함께 기술의 가치와 일자리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폴리텍대학의 조재희 이사장님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전재경 졸업생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조재희입니다. 오늘 방송은 유난히 특별합니다. 지나온 1년에 대한 아쉬움과 앞으로 다가올 1년의 설렘이 공존하는 시기에 청취자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사장님 먼저 인사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전재경님께도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과 1년 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일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전재경입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 폴리텍대학 강서 캠퍼스 신중년 과정 실내 건축 디자인학과를 수료했고요. 현재는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 시간에 출연하신 분들 중에 이제 졸업생들 중에 신중년 특화 과정 들으셨던 분들은 다 이제 폴리텍 대학을 만나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는 표현을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폴리텍 입학 전에는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혹시 일을 하셨나요? 제가 학부를 졸업하면서 바로 삼성전자 공채로 입사해서 네. 해외 마케팅 그룹에서 약 7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국가별로 마케팅 전략을 짜고 신제품 런칭 시에 해외 로드쇼를 기획, 진행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중남미, 중동, 동유럽 등 다양한 국가들을 출장 다니면서 네. 업무적, 문화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사하고 보람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를 그럼 그냥 회사를 다니시다가 그런 폴리텍 대학에 들어가서 뭔가 이제 따로 기술을 좀 내가 배워야겠다라고 느끼고 배우시게 된 건가요? 아니요. 그 당시에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네. 결혼과 첫 아이의 출산을 하게 됐고 아무래도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회사에서 보내는 데다 잦은 해외 출장이 있었던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아이를 오롯이 잘 키워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지만 아이 양육을 하면서도 커리어는 지속을 하고 싶어서 퇴사 네. 후에 이제 테솔 자격증을 취득해서 LG 포스코 등의 임직원 대상 비즈니스 회화 출강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아마 워킹맘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전재경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사실 이게 아이 키우면서 일을 한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것 자체가 이제 묶여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더 어렵고 특히나 그냥 듣기에는 와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해외를 대상으로 일하는 거 너무 멋지겠다 싶어도 해외 출장이 잦으면 아이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고 아마 많은 여성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어려움을 공감하고 어떻게 이걸 좀 극복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여성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경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여성의 우리 전재경 졸업생처럼 고학력 경력을 가지신 분이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구조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여성의 사회 경제적 참여 수준이 그 나라의 사회 경제적 역량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정말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한다는 것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런 프랑스 이런 선진 국가들의 여성 고용률 그래프를 보면은 대체로 이렇게 포물선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지는 그런 정상적 곡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성 고용률만 유독 이른바 M자 곡선을 그립니다. M자 곡선이라는 것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5세에서 한 35세 사이의 육아 출산 시기에 대체로 여성들이 이제 고용 시장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가 50대 넘어서 이제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고 특히 이제 또 이 고학력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시 재진입을 못하고 L자 곡선을 그립니다. 한번 들어왔다가 육아 출산을 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면은 다시 못 들어오고 네. 노동시장에서 이렇게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육아를 하면서도 다시 새롭게 커리어를 위해 도전한 우리 전재경 졸업생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이게 뭐 여성 개인으로서도 경력이 단절되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 굉장히 손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해 주신 25세에서 35세 사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활발하게 일할 때고 경력이 적당히 쌓여서 뭐랄까요, 가장 에너제틱하게 좀 많이 일할 수 있는 시기인데 이때 결혼과 출산,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돼 버리면 사회 입장에서도 정말 좋은 인력들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도 좀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부에서는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육아를 남편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쉽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이제 새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떻게 또 기술을 또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제 활동 부분에 특히 여성들이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한국 사회 발전 전망 자체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한국 경제에서 청년 문제도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노인 그다음에 여성 외국인 노동력이 차지하는 포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학력 여성이 다시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느냐. 네. 이 부분들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그러기 위해서 폴리텍 대학이 또 인력 양성에 어느 정도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졸업생 전재경 님께도 다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자기소개해 주실 때 네. 실내 건축 디자인과 수료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폴리텍에 진짜 과정이 많은데 유독 이과에 혹시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삼성전자 퇴직 후에 둘째를 또 출산을 하면서 다른 회사에서 기존 업무로 재택근무 형태로 일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네. 그 시기에 우연히 저희 집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그렇듯이 업체 일괄로 맡길까 하다가 네. 이제 제 개성과 취향을 집에 녹여내고 싶은 욕심에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목공하시는 그 분과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전문 분야고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뭐 집을 꾸미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하더라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뭔가 설계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것 자체는 좀 쉽지 않은데 네.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그 벽을 허물어서 공간을 재구성하고 작게는 문고리 하나까지 제가 원하는 컨셉으로 하다 보니까 또 처음 하는 일이었고요. 네.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공사 후에 저희 집에 놀러 오는 지인들마다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구조를 바꿀 생각을 했는지 또 선택한 자재 색감과 질감이 집안 분위기에 너무 잘 어울린다고 그래서 제 기대 이상으로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앞으로 노년도 길어졌는데 굳이 제2의 커리어를 처음의 커리어 연장선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돈보다는 일단 제가 재미를 느끼고 육아를 하면서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영역이면 더욱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정말 열정도 어느 정도 있으셨고 거기에다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인테리어를 하다가 이 분야로 내가 아예 가면 좋겠다라고 딱 판단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의 길을 딱 판단을 좀 빨리 잘 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 이사장님께서도 건축이랑 관련된 경험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저도 저는 건축 한 10년 전에
그 코이카 봉사단으로 에티오피아에 가서 이 건축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 사실 특별한 전문 기술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우리 다른 이제 또 설계하시는 분과 함께 이렇게 가서 이제 한 달 동안 집을 어떻게 짓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쳤는데 지금 우리 전재경 졸업생이 말한 이제 목공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인테리어 이런 거는 사실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못 네. 가르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배웠더라면은 폴리텍 대학에서 배우셨으면. 그럼 좀 더 미적으로 네. 좀 신미한적인 이런 걸 가지고 정교하게 이렇게 가서 전달해 줄 수 있었을 텐데 네. 주로 이제 저는 토목적인 측면만 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달에 한번 강서 캠퍼스를 가보니까 네. 거기에 이 목공 하시고 하시는 그 가정에 인테리어 가정에 있는 분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특히 한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있는 걸 보고 네.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아니, 저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뭘 하다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거 재밌겠다 한번 해보고 싶다까지는 보통 생각이 많이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봐야지 그리고 배우고 나서 이걸 내 업으로 삼아봐야지까지 생각이 연결되긴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 전지경님께서는 폴리텍 대학을 어떻게 연이 닿아서 선택을 하시게 된 건가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테리어 관련 쪽을 생각을 해보다가 코디네이팅을 하더라도 그 내부 기술을 알고 하는 것과 겉으로 미적인 부분만 논하는 거는 일의 전문성에서 분명 차이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집에서 가까운 서울 강서 캠퍼스 신중년 특화과정 1기 모집하는 걸 우연히 알게 됐고 지원하게 네. 됐습니다. 네.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집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우선순위였는데요. 거리도 가깝고 관심 있던 분야라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직장을 바꾸는 이직 같은 거는 사실 좀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새로운 일을 이렇게 시작하는 말 그대로 전직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건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전직하면 매우 두렵죠. 네. 지금까지 자기가 경력을 쌓아왔던 그런 일들이 아니고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은 뭐 대부분이 전직입니다.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특히 여성 고학력자가 이제 전직을 하기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했던 일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직을 기술을 이렇게 습득해 가지고 네. 다른 일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말은 저희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다고 프로그램을 했지만 여성 재취업 과정입니다. 아까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폴리텍에서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 개 운영해서 특히 여성들이 새로운 전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각 폴리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서 캠퍼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다른 캠퍼스에도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언제라도 시기적으로도 이게 다른 학기하고 달리 중간중간에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딱 이제, 시작이 아니라? 6개 다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출연했던 모든 졸업생분들께 이걸 여쭤봤는데 폴리텍 대학에서 공부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그 실내 건축 디자인과 정규 수업 기간은 4개월이었는데요. 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체감적으로 느낀 배움의 기간은 4개월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폴리텍은 수업 시간이 곧 실습 시간인 경우가 많고 그렇죠. 강사진들이 실제 각 현장에 오래된 내공을 가진 분들이어서 수업 자체가 굉장히 현장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영역이 달라서 단순 비교는 안 되겠지만 저는 학부 때 경제학을 전공했다 보니 수업 시간이라고 하면 강의실에서 일방적으로 수업을 듣거나 앉아서 토론하는 정도였는데 네. 폴리텍은 실용적인 인재 양성 취지에 부합하게 현장형 커리큘럼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대부분의 졸업생분들이 이런 장점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나 강사진이 현장 경험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좋았고, 그리고 뭐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고 필기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실습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강점이 있다는 얘기를 늘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혹시 자격증도 관련해서 좀 취득하셨나요? 네, 제가 그 과정 내 자격증 취득이 의무는 아니었는데 네. 저는 건축도장 기능사, 도배 기능사, 거푸집 기능사 이렇게 3개를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국가공인은 운전면허증밖에 없었는데 네. 단시간에 그것도 제가 생소했던 분야에서 자격증을 3개나 따게 돼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제 담당 교수님이었던 실내건축디자인과 항시진 교수님과 김재봉 학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생각해보면 그 학창 시절에도 이만큼의 아낌없이 주는 강의를 접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희가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나무를 오래 만지셔서 그런지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적이신 것 같다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네. 가르치는 사람도 보통 일반적으로 분필 하나 하고 칠판 하나 있으면 가르치는데 저희는 이제 재료비가 많이 듭니다. 실습을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 그 여성 재체육 과정에 오시면은 수업료 물론 없고 재료비도 저희 폴리텍에서 다 지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전재경님께서 본인 소개해 주실 때 이제 새로운 직업을 지금 갖고 계시다고 해주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현재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인 주식회사 두꺼비 하우징에서 건축 담당 코디네이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전래 동요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회사 이름처럼 도심 내 빈집을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도 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심주택을 설계하기도 하고 도시재생구역에서 핵심 건축시설들을 네.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목적이 온전히 수익활동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 역할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네. 사회적 기업은 아마 뭐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어보시긴 했을 텐데 정확하게 어떤 곳이다라고 정의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사장님. 보통 우리가 일반적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 목적과 비영리 목적 중간쯤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3섹터라고도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네.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도 수익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아까 전재경 졸업생이 말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또 활동하기도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또 활동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경험을 보면 사회적 기업이 도입된 시기가 우리가 IMF를 경험하면서 네. 그때 IMF 때 참 어두운 터널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었는데 그때 제가 청와대에서 실업대책반에 주로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런 어떤 제도를 가져올 것인가 했는데 사회적 기업의 개념 정도를 도입하던 시기였고 그다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하면서 이제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자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때 생겨난 거군요. 자활할 것인가 했는데 네.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제 이것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있었고요. 예. 제가 가본 경험으로 영국에는 nem플로이, 그다음에 스칸디나비아, 스웨덴 같은 경우는 사말이라는 기업들은 상당히 규모가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대기업 수준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또 이런 브랜치 자체가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20년 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적 발전과 더불어서 정치적 발전하고도 같이 이렇게 계를 같이 해왔는데 지금은 조직과 법령 이런 게 많이 정비되어 가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사회적 기업에서 우리 전재경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 건축 담당 코디네이터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코디네이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소통인데요. 네.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게 잘 안 되면 소모적인 오해와 대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중간에서 큰 맥락을 읽고 관계자들의 의견이 수렴
실험될 수 있게끔 돕습니다. 이제 저는 현재 불광동 향림마을에서 건축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완료된 후에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발전시켜 가려면 주민 역량 강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건축 학교 등을 기획 운영해서 소소한 집수리 등 내부 인테리어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청소년을 위한 꿈트리 센터, 창작 놀이터, 생태 도서관 등 주민을 위한 핵심 건축물인 앵커 시설이 지어지고 있는데 네. 이런 건물들의 공간의 구조와 기능이 주민들의 니즈에 맞게 설계될 수 있도록 행정, 시공사, 주민 사이에서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방송을 통해서 아마 이런 이직이 아니라 전직을 하고 싶은데 두려워서 망설이는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방송이 아마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서요. 끝으로 두 분께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재경 졸업생님. 네, 제가 지금 40을 지나고 있는데요. 네. 과거와 비교해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그건 행정적인 관점이고 현재 실제 필드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고군분투하는 워킹맘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육아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출산 전에 능력 있고 의욕적으로 일했던 여성들을 놓치는 것은 아까 진행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직접 아이를 내 손으로 키우는 시간을 선택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후회는 없고 그 안에서의 행복도 분명히 있었지만 반면에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소외감과 박탈감은 저 역시 중간중간 힘들게 겪었던 감정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일에 대한 의지가 있는 엄마들은 아이 양육과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의 회사에서 업무 시간 집중도가 더 높아진다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저와 같은 엄마들이 육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 기업적 차원에서 탄력적인 업무 시간 조정안이나 요일 선택제 등의 활용이 형식적인 시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규모나 업종을 막론하고 좀 더 대중적인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자, 끝으로 이사장님도 마지막 한마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도 책임이 무겁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아직 초보적 단계에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년 동안 많은 고민을 해온 프로그램입니다만은 처음에는 여성들의 격리 업무를 가르쳐서 이렇게 사회적 재취업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데도 오늘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좀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내년에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폴리텍대학 조재희 이사장 그리고 전재경 졸업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